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부터 선물까지 한 방에 알려주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배찬수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시고요. 저희와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면 저희와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배찬수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이 그래서 미국 장도 금요일 날 양호하게 끝났고 오전 장은 또 강세장을 보였었는데 오늘 거래소도 또 5포인트 하락 반전, 코스닥도 또 똑같이 5포인트 하락 반전. 이 이유가 이제 파생시장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래서 잘 보시고 종목도 좋은 종목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오늘 장이 왜 조정이 나왔는지도 상세하게 알려드리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전장에선 나름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조금 힘이 빠지고 있거든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제시 리버모가 한 말입니다.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고 화내지 마라. 아주 오늘장하고 맞는 내용이죠. 사실 오전에 보합에 시작했다가 선물 기준으로 한 2포인트 올랐다가 다시 보합으로 밀려서 이거 뭐지? 이렇게 봤는데 또 지금은 또 1.2포인트 선물이 하락을 했어요. 거의 아마 이 구간 다 맞추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두 구간 정도는 손실이 날 거예요. 손실이 났다고 그래서 막 화내고 막 컴퓨터 던지고 막 그러시는 장이 아니고 지금은 박스권 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르는 것도 이유가 맞고 빠지는 것도 이유가 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오르락내락하는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도 뭐 위아래 따지면 한 5포인트가 넘을 거예요. 그 흐름을 전부 수익으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틀리는 구간은 그냥 겸손하게 내가 시장에서 좀 그 게임에서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기는 구간이 손실나는 구간보다 더 많으면 되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버티다가 손실이 많이 커져 버리면 그런 매매 굉장히 잘못된 매매고 게임을 하듯이 이 수익 보는 구간을 손실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되면서 웃으면서 넘기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지수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고 예상과 틀리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피 시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황이 오전장에는 좀 양호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은 좀 팔고 있고 선물 사는 모습. 그래서 오전장은 사실은 제가 대본을 오전에 드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수정 없이 했어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로 지수는 반등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락 전환했죠. 종합지수 5포인트, 지금은 또 6포인트로.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권을 오전에도 마이너스권을 유지하다가 지금도 마이너스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전주까지는 어땠어요? 그 전주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 그 거래소는 빠져도 코스닥은 종목들이 힘이 좀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또 코스닥도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장. 그래서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이런 조정장이 왜 일어난다고 그랬죠? 선물 옵션 지수 때가 지금 너무 저번 달 만기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대형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별 한번 흐름 한번 볼게요. 종목별로 보면 아마 예상대로 삼성전자가 0.8% 하락, LG에너지솔루션도 0.9% 하락, 삼성바이오로직도 1.2% 하락. 이렇게 대형주들을 의도적으로 우리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를 해서 거래소 지수를 오전에는 한 10포인트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결국은 대형주 위주로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의도적으로 하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수를 했지만
주식을 결국은 팔아서 종합지수를 한 5포인트 하락을 시켰다는 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제 2,500 이상에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창에는 다 봤고 그다음은 외국인 포지션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오르락내락 해요.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팔면서 종합지수를 조금씩 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막 금요일 날이 좀 심했죠. 금요일 날은 종합지수도 그렇고 한 18포인트 정도, 선물도 한 종가까지 계속 밀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하락은 아니지만 아침에 플러스 2포인트까지 올렸다가 미는 하락. 그게 좀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또 오늘 굉장히 큰 손실이 나는데 외국인들의 동향을 잘 보셔라.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 주식을 팔고 있죠, 아침부터. 그래서 의도는 장을 좀 언제든지 밀면 밀 수 있다. 그런 동향을 여러분들이 우리 이 13시 투자 스쿨에서는 주식을 무조건 오른다 그게 아니고 지수의 흐름을 잘 보면서 이제 그래서 시황이 중요한 걸 이제 아실 거예요. 시황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종목을 보는 습관 이걸 가지시기 바라고 오늘은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에 의해서 지수는 조정을 보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만기 이후로 선물 옵션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조금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강해지면서 시장에 좀 지수 하방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알아봤고요. 코스닥 시황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 시장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코스닥은 긍정적인 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하락폭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5포인트 뭐 0.6%인데 아직은 요 850선까지도 거리가 좀 있죠. 그리고 거의 한 일주일 넘게, 2주일 넘게 지금 뭐 810 내외에서 이제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종목별로는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또 제가 저번 주에 알려드린 게임주 특집을 하고 나서부터 오늘 게임주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반도체도 강한 건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종목별로는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근데 전반적인 흐름은 좀 약하다는 거. 금요일까지는 흐름이 지수랑 상관없이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어요. 코스닥에.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일 수가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거래소 지수를 먼저 누르면서 코스닥은 어쨌든 뭐 장중에 플러스는 났었는데 마이너스 5포인트 따라 내려가면서 종목별로는 크게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진 않고 뭐 대형주줄 그리고 이슈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또 특징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 걸로 또 작게 이렇게 들어가면 또 알차게 수익이 나겠죠. 하지만 이제 포트를 주식을 100% 갖고 있는다거나 코스닥 쪽에 너무 무리한 매매, 그러니까 주식도 이제 레버리지가 가능하죠. 신용 미술 쓴다거나 그런 식의 매매는 지금 지수상으로 2,500 이상에서는 좀 삼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 섹터 위주로 보면서 우리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잠시 뒤에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알아봤다면 우리가 또 선물 시장이 중요해지겠죠. 선물 시장은 지금 시점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선물 시황을 오늘 이제 강의 시간에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주 야간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고 먼저 그냥 오늘 흐름이니까 주간을 먼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주간을 보시면 335예요. 335. 344.50 기준으로 해서 오전에 이제 우리 노란방에서도 매수 시그널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야간을 보셔야 돼요. 야간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어저께 금요일 날 장이 종가까지 계속 빼는 장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제가 손대지 마세요. 조금 장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야간에 보면 몇이 저점이었어요. 344.30이니까 50으로 봐도 되겠죠? 그리고 종가는 플러스로 끝났어요. 0.6 플러스로. 그래서 끝까지 뭐 종가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런 거 아니니까 334.50을 1차 지지선이에요. 2차는 제가 그 강의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봐도 이제 그 전으로 봐도 334.50은
그 이상이죠, 계속. 그래서 오늘 오전에 334.50에 이건 뭐 아침에 거의 그리고 수익이 나기 좋았던 게 또 갭이 거의 없었어요. 보합에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지면 337 정도까지 올라갔었네요. 337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지금 미국 선물이 굉장히 안 좋게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결국은 또 3포인트 정도 빠진 거죠. 그러면 337에서 지금 333.60 정도니까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2포인트 올랐다가 3포인트 넘게 하락. 그럼 합이 5포인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든지 포지션을 중간에 올라가는 포지션 뭐 그대로 2포인트 수익인데 떨어지는 포지션에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 3포인트 정도를 뺐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매도로 바꿔서 또 손실을 수익을 전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장은 주식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냥 그대로 보유 정도일 거예요. 크게 이렇게 지수가 빠지진 않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요 파생으로 오늘 수익을 좀 챙기시는 그런 장이 아닐까. 주식은 보유, 선물은 오전에 매수. 뭐 2포인트 수익만 먹어도 충분하죠. 근데 오전에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334.50인데 오후에는 이제 고점이 337에서 3, 4포인트 매도. 요렇게 파생은 또 알차게 시황을 잘 알면 수익이 날 수 있는 하루고 그 이유는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 이어서 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에서 주식은 보유 의견을 또 파생 상품을 통해서는 양방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을 취해 주셨고요. 오늘 포지션도 바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포지션을 잡아볼까요? 제가 이제 이번 달 포지션은 계속 오늘도 사실은 좀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하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오늘도 롱 또 포지션은 315 푼 매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15 풋이 마지막으로 지금 가격이 좀 버티고 있을 정도지 막 지금짜리 풋옵션 시세가 많이 나는 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315가 제가 두 계약을 매도를 들어갈 때가 0.30 근데 오늘 0.35 그래서 약간 5틱 정도 풋이 커졌는데 만기 주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지나고 나면 다음 주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풋옵션 315 하루 정도만 1, 2포인트만 올라가도 아마 315 풋옵션은 그리고 이제 이 종합지수상으로는 2,350이에요. 2,000 뭐 지금 500 정도에 있기 때문에 2,350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뭐 그 전에 이제 310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로 2,300이에요. 그래서 아예 지금 가격이 뭐 0.1대로 많이 하락을 했고,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315인데 더 이상은 접근을 하지 마시고 실전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310을 풋 매도를 주로 치신 분들은 이번 달은 제가 힌트를 드렸죠. 풋옵션이 막 저번 달처럼 커진 장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만기가 다가오면서 풋옵션은 점점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장. 그래서 310이 최초에 제가 들어갔던 주 수입이 나는 근거였었고 오늘은 315 풋 매도. 현재 이제 한 280 정도 요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 포지션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분이라든가 주식은 오늘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이제 부수입으로 이 합성 매매는 별 매매 없이 그냥 이번 달은 한 3, 400 정도 내가 목표는 이제 한 400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 수익이 나는 걸 배우고 싶습니다 하신 분은 지금 당장 노란 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원리로 수익이 나니까 뭐 주식만 갖고 있는 분들도 괜찮아요. 대용을 잡고 하면 되니까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연구를 하실 분들도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장세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이 커지지 않고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는 315포인트 롱 풋 매도 포지션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거나 바로 입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선물 포지션에 대한 자세한 공략 비법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선물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의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 장의 맛을 분석해보고 잠시 뒤에 원픽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점심 메뉴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오늘 네. 장의 맛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오늘 장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쫀득한 시골 도가니탕. 아. 혹시 도가니탕 드셔보셨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죠. 엄청 보양식 아니에요? 보양식이면서 거의 이렇게 동그란 탕 해주잖아요. 네. 그 탕 안에서 고기 건더기나 국물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그 장이에요. 지금 장이 네.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위아래로 흔드는 장. 그래서 도가니탕을 드시면서 아, 지금 장은 박스권 장이구나. 그걸 아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이유랑 조금 다르긴 한데 탕 안에 있는 도가니들처럼 그 탕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박스권 장세다라고 재밌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전장에 강했던 섹터들부터 들어볼 텐데요. 이번 주 한 주 스타트를 끊었던 오전장 강세 섹터는 어디였을까요? 예, 그래서 그런지 지수는 이제 도가니탕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두리탕이라고도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오르던 바이오 쪽에 이제 항암제 그런 이제 테마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종목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화면에 보면 나올 텐데 신라젠 이거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결국은 이제 신장암 치료제 이게 임상 성공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상한가를 쳤어요. 근데 조심은 좀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신라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한때 이게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면 나올 텐데 한 10만 원 이상 갔었던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10만 원까지 갔었던 아주 예전에 뭐 연일 상한가를 쳤었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흐지부지 하면서 회사가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파랑색 한 300억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오죠. 원래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흑자인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덜어 있긴 있는데 거의 적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여기서 아주 안 좋게 이제 재무 구조가 돼서 뭐 감자도 하고 뭐 유상증자도 하고 그래서 오늘에 비로소 상한가를 쳤지만 이거 저 최근에 만약에 이제 이 상한가를 치던 얼마 전에 들어간 사람 아니면 한 2년, 3년, 4년 전에 들어가신 분은 진짜로 10만 원 정도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신약 개발에 대한 회사들은 어쨌든 뭐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다시 이제 3천 원에서부터 살아날 수도 있겠죠. 이게 5천 원인데 뭐 1만 원, 2만 원, 4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신약 개발까지는 아직 그 거리가 좀 있고 흑자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한가 쳤다고 해서 내일 따라 들어가는 그런 매매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오늘같이 이제 장이 애매할 때는 항암제라든가 이런 예전부터도 그런 흐름이 가끔 났었죠. 바이오주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지금 이제 슬슬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항암제 오늘 발표를 한 신라젠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종목명을 들어도 마음이 좀 쓰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좀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당장에 따라 들어가는 매매는 위험해 보인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오전장 시그널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후장 강세 테마도 짚어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동떨어진 게 아니고 같이 비슷하게 연관된 우리 항암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겨울철 되면서 이제 폐렴 그런 게 이제 좀 확산이 되고 있죠.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마스크는 해제됐지만 마스크 쓴 사람들이 지금 반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독감이 결국은 뭐 코로나기도 하고 코로나가 폐렴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들이 좀 슬슬 이제 관련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코로나 치료제도 오늘은 잠잠해요. 오늘은 그렇게 오르는 종목들도 없고 예전에 이제 뭐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도 폐렴이다 코로나에서 한번 세게 이렇게 상한가를 치기도 했었는데 그 다음 날은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역시나 이렇게 음봉을 세게 맞고 오늘은 뭐 거의 보합이죠. 그래서 상한가 친 이후에 들어가는 매매는 조금 위험한데 어쨌든 지금 요 흐름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폐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연관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도 지금은 아닌데 이제 한번 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던 이제 제일파마 홀딩스인데 이 공약주에서 바람이 불면 좀 괜찮은 종목 그걸 갖고 나와봤거든요.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전과 오후 모두 제약바이오주들에서 조금씩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후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어디 있을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원픽 종목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 정리입니다. 하이브는 저희가 월요일에 공략했던 대표적인 엔터주였는데요. 9.6%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오브제는 AI와 챗 GPT 관련주로 짚어봤었죠. 2%대 수익률을 만들었고요. 첨보는 단기 바닥이다라는 분석 속에 3%대 수익률 성공을 했습니다. 루닛은 대표적인 의료 AI 관련주인데요. 5%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었고요. 금요일에 공략했던 하나머티리얼즈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수익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누적 수익률은 22.57%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주는 단기 바닥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었는데요. 지난주 다뤘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도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한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오늘은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도 한 5포인트 조정, 종목별로 이렇게 막 힘이 있는 종목이 거의 좀 10개 중에 한두 개 있을 것 같나요? 그 정도밖에 없어서 오늘은 리뷰, 맨 위에 있었던 하이브 하나만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브와 제가 말씀드릴 때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은 회사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죠. 크래프톤. 크래프톤은 오늘 5% 정도, 게임주가 또 오늘 신기하게 또 5% 오르면서 힘을 받았는데 우리 하이브는 오늘 힘은 못 받았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요 음봉이었었죠. 이 우량한 종목들은 2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우량주들은 음봉이 크게 나오는 장이 거의 없어요. 많이 나와야 한 개 정도? 이렇게 한 개 정도가 나오는 게 다였었죠. 근데 지금 흐름은 시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이제 10월 말 지수 바닥을 쳤을 때 그 흐름은 이제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11월 중순에 이 엔터주에 악재가 이렇게 나왔을 때 19만 원이란 가격은 11월 말의 가격보다 더 내려온 가격이에요. 11월 말은 이제 20만 원에서 다시 또 치고 올라서 이제 23만 원으로 한 10% 정도 올랐었네요. 근데 지금 19만 원으로 떨어져서 제가 우리 이제 14시 투자 스쿨은 장중에 1시에 제가 방송을 하니까 19만 원에 제가 매수를 하라고 알려드렸었던 거, 최저가에. 그래서 지금 오늘 뭐 한 0.9% 저 정도 크진 않죠. 뭐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 19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20만, 21만 원 정도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수가 바닥일 때 또는 그 업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10% 정도 이렇게 빠지는 이런 안 좋은 흐름이 나올 땐 대장주는 접근 공략을 해도 된다. 그리고 그때 공략한 이 지수 때는 연중 최저점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쭉 가져가셔라. 그러니까 이 주변주, 좀 저가인 주변주하고 대장주하고는 좀 다르게 차별화를 해야 돼요. 대장주는 중간에 파는 게 아니고 뭐 눌림목이 한두 개 나오더라도 결국은 이 업종이 또 관심을 받게 되면은 한 5%, 10% 정도 이렇게 가격 상승이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최소 30%, 그 정도는 수익을 보고 나오실 종목들이 거의 다 제가 대장주는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더 간 종목들도 많고, 뭐 휴젤이라든가 그런 경우 한 60%까지 올랐는데 그냥 대장주는 5%, 10% 먹고 나오는 게 아니고 30% 정도 나올 때까지 최저점에 들어가셨으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도 그럼 23, 4만 원인가요? 거기까지 충분히 기간적으로 좀 시간을 두시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30% 정도는 수익을 취하시고 나오셔도 된다. 그래서 보유 관점으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를 보였을 때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주를 가려내는 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대장주 정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 종목도 바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원픽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오주 쪽이 붙으면 또 아주 힘있게 잘 가거든요. 지수가 애매할 때. ST팜 이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잘 이제 뭐 요즘 뭐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격 일단 보시면은 63,000원이면 엄청나게 우량한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 이제 4.5% 아주 좀 시원하게 좀 빠졌다는 거. 그러면 이 적자인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 또 회사는 또 아주 우량해요. 그래서 보면 이 제약주 중에 적자가 아닌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0억, 200억 정도 계속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오니까 일단 뭐 유상증자라든가 3년 연속 적자, 뭐 퇴출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라 잘 광고라든가 이제 뉴스 같은 데 안 나오는데 요 회사가 코로나19에 그 좀 어려워요. 이게 mRNA인데 임상 1상 통과를 해서 오히려 화이자보다 더 약효가 그 이상인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서 회사도 괜찮고 흑자고 또 이 원료를 만드는 회사라 계속 이 기술 개발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요즘 말이 나온 이제 코로나에 이 기존 백신보다 높은 효과를 확인했다. 임상시험을 통과했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얼마든지 가격 상승분을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 보면은 저도 이렇게 빠진 줄 몰랐는데 올해 내내 빠졌어요. 그리고 15만 원 서이죠. 여기가 15만 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게임주도 그렇고 많이 빠졌는데 요즘 게임주는 갑자기 막 급등을 하고 있죠. 우리 저 ST팜도 이렇게 빠졌는데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ST팜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의 1등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0만 원은커녕 지금 6만 3천 원대까지 빠져서 10만 원대까지만 가더라도 듬직하게 다른 종목 특히 오늘 5% 4%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손실난 다른 종목이 있다 그러면 연말에 이 종목으로 갈아타서 목표가 10만 원까지 가져가도 무난하게 연말 따뜻하게 이렇게 수익 전환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주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중에 흑자면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ST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주가 바닥으로 보여지면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ST팜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추가적인 전략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코드 1357 걸려 있고요. 방법이 조금 복잡하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2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시간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2교시 시간은 투자 클래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선물 옵션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고 하신다면 실시간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방법처럼 서울경제TV를 유튜브에 검색하신 뒤에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여러 가지 선물 옵션 기법들 중에서도 정말 실전 매매에 쓸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예. 네, 이번 주 강의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자, 오늘은 시장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화내지 마라.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왜 그런가 이유를 그리고 야간 시장에서 힌트를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지금 변동이 심해 하루에 5포인트나 움직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상당히 강한 파생 상품, 과도한 설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어저께 금요일 날 특히 이제 저희 노란방에서도 지수가 조금 빠졌을 때 제가 강의를 하니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기다리셔라. 제가 끝까지 그랬더니 저도 이렇게 빠질지 모르겠는데 335를 깨고 끝나버렸죠. 그래서 역시 파생은 기다려야 된다. 얼마나 기다려야 됐나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빠질 때 콜옵션 매수 또 무리하게 100% 들어가서 오바 큰일 나죠. 오늘 같은 날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아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세상이 그대를 속였는데 몇 년을 속였어요. 여기서 그전 거는 이제 제가 생략했어요. 맨날 제가 항상 하는 게 그 전일 거를 제가 복기를 해드리죠. 요렇게 올린 수렴과 발산 두 번을 연속해서 제가 여기서 매도입니다 하고 600포인트가 올랐으니까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음봉 서프라임 모기지 때죠. 그때가 그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빠지는 거의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고 거의 경제 위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근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음봉 어마어마하게 큰 음봉이었었다는 거. 그 이후에 이런 1000에서 2000, 1000에서 2000을 가려는 몸부림 두 번의 큰 흐름이 지나고 나서 무려 1년, 2년, 3년, 4년, 5년, 앞에까지 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세상이 그대를 많이 속였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시황 한줄평에도 결코 화내지 마라. 어떻게 그분이 그 100년 전에 그 내용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결코 노려하거나 화내지 마라. 잘 보시면 야 이제 2000을 넘어서 랠리가 오나 보다 하다가 바닥으로 랠리가 오나 보다 또 바닥으로 1년 정도만 해도 지치겠죠. 근데 이게 무려 6년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때 그리고 뭐가 많이 나왔었냐면 이게 6년 동안 이렇게 200포인트 내 박스권을 흐르니까 양매도 ETF, 양매도 그러니까 펀드가 굉장히 많이 출시를 했어요. 보세요. 지나간 건 다 알죠. 200포인트 위아래로 이렇게 했더니 먹을 확률이 수익 날 확률이 99%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요거 다음 차트에 최근에 제가 보여드린 거 보시면은 1년 올라가고 1년 빠지고 그 구간에서 또 양매도는 다 손실이 크게 나버렸어요. 그래서 지나간 거는 어느 정도 6년 정도, 6월이 아니고 6년이 지나갔으면 이 흐름이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보셔야지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은퇴를 하면서 6년 동안 제가 계속 이 흐름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합성하신 분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거의 보면 맞죠. 그리고 지금 장도 어때요? 지금 장도 여기가 2,500이라고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될 때 경계하세요 그랬는데 아니다 다를까 2,500 아래로 금요일 날 아주 별 신호도 없었는데 끝까지 밀어버리고 오늘도 또 올랐다가 또 선물이 1포인트 이상 빠져버렸죠. 비슷한 흐름이라 제가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됐겠네. 그리고 홀연 사라졌는데 이때 또 뭐가 있었죠? 여기가 2017년도인데
아무 움직임 없이 6년을 흐르고 나니까 어때요? 뭐 저번에 언급해드렸다시피 부동산도 제자리.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 17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5천만 원까지 올라간 시작이 여기예요. 2017년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렴의 끝자락에서는 어마어마한 힘을 응축하기 때문에 크게 올라나간 발산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6년 동안 밟으면서 다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 힘이 한번 터져버리면 17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5천만 원까지. 뭐 부동산은 이 이후에 이제 계속 올랐었고 그래서 6년 동안 제가 이 흐름을 계속 알려드리면서 뭘 해도 이 6년 동안의 수렴을 마치고 나면 위로 가는 발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해도 다 돈을 벌 수가 있다. 뭐 굳이 옵션 양매도를 안 해도 오히려 이제 양매도는 ETF 펀드로 양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양매도의 콜매도를 이 이후에 올라가면서 전부 다 콜매도에 손실이 많이 나게 하는 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포지션도 뭐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래도 위쪽에 이렇게 매수를 걸어서 수익이 위로 갈 경우에 수익이 나게 이렇게 포지션 안정 장치를 해놔버렸죠. 근데 결국은 뭐 많이 안 올랐어요. 2,500포인트 돌파를 아마 다음 주 만기까지 해도 많이 못할 것 같고 아니면 2,500에서 뭐 크게 못 올라가는 흐름으로 아마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안목을 그래서 그런지 뭐 보신 분들이 예전 10년 전보다는 항상 한 차원 고차원적인데요 하고 말씀을 드린 당연하죠. 이 6년 때는 저도 이때는 정신 없었어요. 막 이렇게까지 크게 갈지도 몰랐었고 6년 이후에 또 발산이 나왔죠. 근데 이제는 제가 10년 이상 시장을 쭉 보다 보니까 이런 뒤의 흐름과 앞의 흐름을 연결해서 시황을 알려드리는 데도 없고 과거 10년, 20년 제가 시작할 때부터 쭉 흐름을 알려드렸는데 이 과거 흐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미래 흐름을 아는 거지 과거 흐름은 그냥 뭐 없는 걸로 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까 그냥 뭐 연말이니까 산타랠리가 오겠지 아니면 뭐 좀 빼니까 또 아래쪽으로 폭락장이 오겠지 근데 그때랑은 틀린 건 지금 또 공매도를 어쨌든 금지를 시켰죠.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가 안 빠져요. 큰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아주 고차원적인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3시 투자 스쿨에서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학습을 하시면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들이.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선물 매매를 또 합성은 잘 모르시니까 이 선물 매매에서 살짝 설명해 드리면 아주 쉬워요. 선물은 매수, 주식하고 똑같아요. 주식, 매수, 플러스가 돼야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했으면 매도로 정리. 1포인트당 25만 원. 제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죠. 매도를 먼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공매도죠. 공매도. 지금 금지시킨 공매도. 파생에서는 매도를 먼저 해도 돼요. 선물의 경우는. 매도를 하면 먼저 매도를 하고 떨어져야 수익인 거예요. 정리는 매수로 하고 똑같이 1포인트당 25만 원 수익.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계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낮겠죠. 주식은 뭐 제자리 내지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저 그런데 334.50의 매수는 제가 힌트를 알려드렸으니까 여기서 매수 쭉 올라가서 2포인트 수익 봐서 그럼 25만 원 한 계약당 25만 원 그러니까 2포인트 수익이니까 50만 원이죠. 여기서 정리 쭉 내려가는 거에 337 정도에서 매도. 그럼 떨어져야 수익이니까 매도 쭉 3포인트 수익. 합이 이제 아까 5포인트 수익이라고 그랬죠. 5포인트. 그럼 이제 25만 원 곱하기 5. 한 125만 원 수익이네요. 한 계약 가지고. 그러면 한 계약만 하겠어요. 뭐 한 3계약, 4계약 정도 이렇게 하신 분은 뭐 한 몇백만 원 수익일 테고. 그래서 그 흐름을 제가 어떻게 알려드렸냐. 야간 시장에서 힌트를 얻어서 알려드린 거예요. 야간 시장을 보겠습니다. 주 야간 시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데 금요일 날 특히 야간 시장 내지는 저번 주 야간 시장의 저점을 한번 쫙 찾아보는 거예요. 고점은 22일 날 339.50 여기네 여기 339.50. 그래서 아예 340 이상은 갈 수가 없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수렴을 오래 해서 힘을 응축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당분간은 340 이상은 보실 필요가 없고 저점을 보는 게 중요하죠. 저점. 1차 저점을 그래서 22일 334.50으로 여기 보면 334.50이 요 정도죠. 쭉 들어가면은 22일이 어저께 야간에. 근데 특이한 점은 어저께 어떻게 끝났어요? 어저께 미국장이 뭐 플러스로 끝나서 그런지 플러스로 끝났어요. 0.6 플러스로. 335.30으로. 그래서 2차 저점도 물론 331.50. 요거는 요 부분 332.50이니까 요 앞쪽인데 2차 저점은 331.50인데 아마 사실 331.50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여져요. 4.50이 1차 저점이고 오늘 2포인트 올랐다가 빠지면서 사실 지금 아마 333.50일 거예요. 근데 목요일 날 뭐가 있어요? 목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1, 2포인트 뭐 저점, 고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거를 상단, 하단을 맞추는 건 못하고 그래서 제가 100% 트레이더가 100% 맞추는 건 없고 그것도 틀렸다고 화낼 필요도 없는 거고 오늘 이제 335.4.50 시가에 매수를 해서 2포인트 어쨌든 수익이 났고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으면 또 3포인트 수익인데 그 시작의 시점은 334.50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지금 이제 마이너스 선물이 1포인트 정도? 그게 빠졌는데 더 중요한 힌트는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계속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흐름이 계속 맞았잖아요. 요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31일이 또 껴있죠.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독특하게 목요일이 31일이고 금요일이 1일이에요. 31일이 이번 달의 마지막 날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윈도우 드레싱.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은 선물 옵션 하신 분들은 이제 매달 듣는 얘기라 익숙하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 윈도우 드레싱이 이렇게 그냥 창가에 그냥 윈도우 드레싱이에요. 옷을 예쁘게 이렇게 진열하잖아요. 사고 싶게. 우리 그 백화점 가면 항상 1층에 그 여성분이 좋아하는 명품관 항상 1층에 또 1층 화장실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삥 돌아서 2층 가거나 지하로 가서 명품관 한번 싹 보게 해서 여보 이거 사줘. 그래서 이제 명품을 사게 하는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옷에 대한 효과가 아니고 월 말에 펀드들이 수익률을 좋게 해서 결국 이제 결산을 할 때 나 수익률이 오늘 뭐 31%야. 월 말에 기준으로 하니까 월 말에만 지수를 올려버리면 펀드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래서 월 말에 통상 지수를 올려요. 근데 거래소 지수를 올려야지 코스닥 지수를 올려서 펀드의 대부분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 아까 보여드린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코스피 지수를 올리는 월 말에 30일 날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333. 얼마겠죠? 아까 334.50이 매수해드린 가격이고 333.50 정도라고 하더라도 월말 효과가 나타나면 또 어디까지 갈 수가 있다? 고점 부분인 요 부분. 그러니까 339.50은 잘 안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전만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전만기가 327로 마감을 했죠. 그러면 이번에 최고점이 그래서 10포인트 올린 338. 그래서 사실 야간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좀 오버슈팅을 한 거죠. 339.50으로 오버슈팅을 한 거고 통상은 잘 보시면 고점이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303. 아마 주간도 거의 그럴 거예요. 338.50 정도가 거의
주간과 야간의 상단이에요, 상단. 그러면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나서 지금 333점 얼마라고 그러면 하루 만에는 아니겠죠? 아마 수, 목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오늘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잘 여러분들이 또 그게 맞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저번 주 같은 경우가 월, 화 언제까지 올랐어요? 수요일까지 좀 강했나요? 수요일까지 강했다가 금요일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서 이틀 정도 아니면 3일 정도 올라가고 나면 또 이틀 정도 빠져요. 그래서 오늘 빠지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뭐 오늘 내일 빠진다 그러면 딱 맞네요. 그러면 혹시 한번 이것도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하락. 그러면 물수 수요일, 목요일 상승. 그럼 충분히 뭐 332 뭐 아까 최저점 331.50까지 내려가더라도 한 이틀 올라가면 338 정도는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는 여러분들이 338 정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의해서 갈 수 있다고 보되 월요일, 화요일은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거와 반대로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결코 노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합성을 하는 이유는 평가 손실이 나더라도 합성은 증거금만 뭐 여유 증거금만 자금만 있으면 그냥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방향성 매매 아니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써버리면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만 빠져버려도 어때요? 증거금이 줄어드니까 마진콜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주식도 똑같죠. 주식도 뭐 여유 있는 자금으로 내 자금에 뭐 20%, 10% 들어가고 여유 증거금이 한 50% 남아있다고 하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썼을 때 오늘 같은 날 2포인트 올라갔다가 1포인트 빠지는 거에 대해서 증거금 부족으로 내일 청산 이렇게 돼버리거나 또 심리적으로 오늘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써서 풀로 들어가서 수익이 꼭 나야 되는데 손실이 나면 손절을 해야 돼. 그런 매매는 요런 흔들기 매매에서 도가니탕을 그랬죠. 가두리 이상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갈 것 같지만 결국은 338에서 밀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힌트 334.50은 오전에 저점이었었고 2차는 331.50에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인데 언제부터 31일 윈도우 드레싱을 기점으로 요 가격대 상단 338 정도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때까지는 과도한 레버리를 쓰지 마시면 뭐 매수를 해도 별 무난하게 수익이 날 거고 선물 매매를 하더라도 뭐 한 3-4계약 가능하다 그러면 한 계약 정도만 매수를 한다 그러면 버티고 밑에서 또 매수를 하면 되겠죠. 기타 자세한 내용을 더 상세하게 듣고 싶은 분은 저와 같이 노란 방에서 선물 매매도 제가 알려드릴까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 주 야간 시장을 통해서 저점을 함께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추가적인 강의 마련을 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면 저희와 선물 시그널들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은 롱으로 포지션 잡았고요. 원픽 종목 LST팜 알아봤습니다. 주야간 시장으로 본 저점과 향후 예측도 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